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벗어나기 힘들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악순환을 만드는 세 가지 습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좀 씁쓸하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이어질 확률이 꽤 높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물려받아서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출발선이 다른 것도 크죠. 하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진짜 무서운 건요. 돈이 없는 그 상태가 아니라 가난에 만들어내는 습관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진짜 상속되는 게 뭔지부터 짚어보고 가난을 부르는 습관 세 가지를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대체 뭐가 진짜 상속된다는 걸까요? 돈다발? 아니죠.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투자는 위험해. 돈은 무조건 아끼는 게 최고야. 같은 생각들, 그리고 쓰는 습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 세대로 쭉 이어져서 부의 격차를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는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전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습관을 바꾸면 이 대물림의 고리도 끊어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첫 번째 파괴적인 습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를 안 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가 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시장이 막 흔들릴 때 무서워 하고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꾹 참고 버티는 그 인내심.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용기. 그리고 꾸준한 노력과 절제. 이제 바로 부자가 되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장권, 티켓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를 보시면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딱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살 때는 할부금, 이자 이런 거 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부자가 되기 위한 대가,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을 견디거나 공부하는 노력 같은 건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이건 공짜로 부자가 되려는 심보랑 뭐가 다르겠어요. 책에서는 이걸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부를 원하는 건 도둑놈 심보다. 와, 좀 세죠?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돈을 안 내고 물건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똑같이 노력이나 리스크 감수 없이 부만 원하는 건 그냥 헛된 욕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 이거는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받는 벌금이 아니에요. 오히려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내야 하는 수수료 혹은 입장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요, 이 수수료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꺼이 지불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바로 남의 게임을 따라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목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의 플레이 방식을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걸 말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주식이 6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거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어떠세요? 되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사실 정답은 없어요. 왜냐? 그 답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10년 뒤를 보고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한테는 지금 6만 원? 와, 이거 완전 거저다 싶을 수 있죠. 근데 오늘 사서 오늘 파는 단타 트레이더한테는 어떨까요? 오늘 당장 떨어질 것 같으면 그 6만 원은 너무 비싼 가격인 거예요. 아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임을 하는 선수를 따라하면 우리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조언을 듣기 전에 먼저 나는 어떤 시간 계획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가진 선수인가? 이걸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100m 단거리 선수가 마라톤 선수한테 페이스 조절법을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아주 교묘한 함정일 수 있어요. 바로 진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남들 눈에 부자처럼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욕심입니다. 이게 왜 함정이냐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하거든요. 당연하죠. 우리가 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볼 순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는지, SNS에 어떤 집 사진을 올리는지는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는 걸로 그 사람의 부를 쉽게 단정짓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공식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와, 저 비싼 차, 저 사람은 부자구나. 하지만 책에서 말하는 냉정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비싼 차가 의미하는 건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게 아니라 그 차를 사기 전보다 자산이 1억 원 줄어든 사람이라는 사실뿐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진짜 부자들. 워런 버핏은 1958년에 산 그 집에 아직도 살고 있고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제네시스를 탄다고 하죠. 이 사람들은 굳이 비싼 물건으로 나 부자요 하고 광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진짜 부는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조용히 쌓아두는 자산 그 자체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부는 여러분이 쓰지 않은 바로 그 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이 끔찍한 3가지 습관의 고리, 이걸 어떻게 끊어내고 진짜 부를 쌓는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나쁜 습관들을 그냥 정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첫째, 시장의 변동성을 벌금이 아니라 기꺼이 내야 할 대가로 받아들이세요. 둘째, 남의 게임에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나만의 게임의 규칙과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는 버리고 진짜 내실, 즉 자산을 쌓는 데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를 만드는 습관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책 돈의 심리학이 말하는 모든 메시지는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의 본질이고 가장 단순한 정의인 거죠.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하루하루, 나의 습관은 진짜 부를 쌓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부자처럼 보이는 외형을 만드는 데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